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조 김세은, 김시은, 어이원, 한민지입니다. 저희 주제는 청소년 언어의 특징입니다. 저희는 청소년 언어의 특징을 조사하고 청소년 언어가 만들어지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목차에서 첫 번째로는 현재 청소년의 언어 문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청소년 언어 문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행어의 유래에 대해 탐구하며 어른들이 보는 학생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언어 문화의 형성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청소년의 언어 문화 파악을 위해 진행했던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설문은 고등학생 55명이 참여하였고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하루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의 유형은 58.2%로 비속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유행어는 14.8%, 기타는 27%로 나타났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 친구들이 사용하는 말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답변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비속어에는 시발 미친 지랄, 유행어에는 와 보소, 폼 미쳤다, 좋았어 영차, 빵빵아 옥지야, 가 돼, 말끝마다 추베르를 붙이는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기타에는 자신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고3인 경우에는 평가원이나 수능에 대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비속어와 유행어를 자주 사용하였고 자신이 사용하는 말과 주변 친구들이 사용하는 말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예시로 남학생들은 래퍼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나 랩 가사 중 일부분을 인용한 말들을 사용하였고 여학생들은 SNS나 릴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행어들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행어의 유래입니다. 첫 번째로 너티야? 너티야는 공감을 못하는 사람에게 너티야 라고 묻는 게 유행이 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인 밈고리즘의 폭스클럽 에피소드에서의 영상이 밈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I am 실례요입니다. 전 청조 호민인 빙자 사기 사건 중 공개된 전 청조의 말투에서 비롯된 밈입니다. 전 청조가 카톡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쓴 카톡 대화록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빵빵이 옥지입니다. 빵빵이는 남성의 성기가 빵빵하다는 의미, 옥지는 기모찌, 기분이 좋다는 뜻의 일본어, 주로 일본 AV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폼 미쳤다입니다. 축구 해설위원이자 이스타TV 운영자인 이주헌에게서 유래한 밈입니다. 그에게는 추맨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방송에서 한 내기를 지키지 않는 모습에 추맨 폼 미쳤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였고 이후 폼 미쳤다로 줄여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인 어른들이 보는 학생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어른들이 보았을 때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언어 세계를 향유하기 위해 은어와 유행어를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불유쾌한 감정을 분출하고 정서적인 긴장감을 풀기 위해 욕설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장 형태로 말을 하지 않으며 말투에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줄고 날카롭고 건조한 어감이 든다는 측면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기존의 언어 규범이나 전통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져 온 언어 예절과 같은 언어 문화를 거부하거나 비틀어 새로운 규칙을 창조하여 그 사용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단순하고 즉흥적,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청소년의 언어 습관이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언어 사용 개선 내용의 글들이 검색되는 것처럼 이처럼 대부분의 청소년의 언어 습관을 어른들은 그닥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언어 문화에 영향을 준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중 먼저 사회적 요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요인은 미디어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발달은 총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전자기기의 발전입니다. 스마트폰의 혁신은 새로운 개념들과 유행어의 빠른 출현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율이 높을수록 이슈화 되는 사건이 많아질수록 유행어가 빈번하게 생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SNS입니다. SNS를 통해 세대 간의 문자 사용 방식과 수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 세대들과 차별화된 그들만의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통신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요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비속어의 사용 목적은 대상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청소년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아래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교를 위한 수단입니다.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보다 또래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은 욕구가 높은 시기로 또래에 대한 소속 및 사랑의 욕구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친구들과 관계가 가까운 좋은 상황에서 사용하거나 조금 더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의적 행위입니다. 비속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하나의 놀이로 간주하는 것인데요. 모욕을 주기 위함보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친구들과 있을 때 장난 혹은 추임새로도 습관처럼 사용하곤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목적을 조사해본 결과 무의식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남을 비난하는 용도의 사용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정 표현입니다. 청소년의 뇌는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언어 표현에 있어 성인보다는 더 직설적이고 민감한 상황에 더 빨리 반응하는데요. SNS에서 쓰인 감정을 표현하는 직설적인 언어들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강한 흥미와 반응을 제공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그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에는 비속어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빠른 유행어 습득 및 미디어 모방 경향이 있는데요. 기성세대와 요즘 청소년의 가장 큰 차이는 인식인데 기성세대의 대부분은 욕설과 비속어의 사용을 천박하고 몰상식하다고 생각하지만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욕설과 비속어를 부정적이고 일탈적인 것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것들을 완전히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는 가치관을 지니며 개인적인 허용 기준을 두어 자신이 생각하기에 심하다고 생각되는 말에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부분적으로 허용의 태도를 보입니다. 청소년들은 비속어의 사용이 습관으로 굳어져 편안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다른 청소년들도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의식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 집단 내에서 비속어에 통용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뜻을 몰라도 딱히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 문화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관심을 바라지 않으며 그들의 뭘 이해에 대해서도 딱히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빠른 유행어 습득과 미디어 모방 경향입니다. 청소년이 인터넷이 활발하게 보급되는 세대인 만큼 BJ들이 방송에서 하는 감정 표현이나 인지도를 위해 사용하는 유행어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전달되고 청소년은 BJ의 말에 재미를 느끼고 이를 사용 및 변형하게 됩니다. 대부분 새롭고 과장이 많이 된 표현에 더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유행어로 자리 잡아 끝없이 변형되며 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아예 알아들을 수 없는 새로운 언어로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어쩔 TV라는 유행어가 유행하자 다른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이를 어쩔 냉장고, 어쩔 초고속 진공 블렌딩 믹서기 등으로 단어를 변형하며 어쩔 TV의 부차적인 유행어들이 줄줄이 탄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보다 인터넷을 상대적으로 덜하는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 사이에서 언어의 장벽이 생기며 이것을 일부 언론이 과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성세대와 요즘 세대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고려하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